지금부터 제38회 소백문화재 기념 인문학 초청 특강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진 영주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아주 좋은 강의를 들어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 강당을 꽉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선물을 받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평생에 이런 세계 스타에게 강의를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신 분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AI 시대의 선비의 고장 영주, 그 위대한 소명과 교회 신학이라는 주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삶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영주시 선비 정신의 도덕적 유산을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윤리적 소명을 주제로 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우병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주 무성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셨고요. 프리스턴 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에 있는 버클리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지내셨고요. 세계과학종교학술원의 종신회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티칸 교황청 유교 가이드라인 편집위원 및 아시아 AI 연구원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우병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화원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제고 익숙지 않는 주제를 과감하게 선택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주제는 제가 최근에 홍콩에서 AI 윤리에 대하여, 인공지능 윤리에 대하여 국제학술 대회를 참석하고 왔지만 거기서도 아직 시작이 안 된, 물론 거기서 유교 AI, 유교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에서 이러한 선비, 그러니까 유교 전통의 후손으로서 선비 사상과 그리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그런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이 특강이라든지 이런 학회를 한 데는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영주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 출신으로서, 무성 출신으로서 항상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주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사상을 계속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꿔온 곳입니다. 물론 성리학이 맨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조가 우리 삼봉 선생에 의하여 유교 국가로 만들어졌고요. 혁명에 의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유교 혁명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항일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도 여기 풍기 그고요. 물론 아도소습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면으로 봐서는 가장 선비의 후손들이고 유교 전통에 가득한 곳이지만 가장 혁신적이었지 않았나. 따라서 오늘의 특강이 그런 정신을 이어가던 그러한 서로 간의 나눔이, 지혜의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을 파격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김기진 원장님의 해안과,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직원들의 그 영주문화원에 일하시는 분들의 공로를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여러 군데서 알고 그랬는지 뭐 광주, 부산, 서울, 대구, 안동 뭐 이런 데서 오셨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가지 마시고 저랑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러한 저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 고향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각해온 바를 한 50분, 101시간 뭐 내로 여러분들하고 나눠 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고 하지만 참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막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떨리네요. 제가 뭐 외국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안 떨리는데 고향의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이건 뭐 한 번 얘기하면은 두고두고 남는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긴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 놓으시고 충분히 그냥 들어주시고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가 준비됐나요? 우선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도문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입니까? 예. 그러니까 소수소원을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문이 지도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이에요. 일단 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건 뭔가요? 도의 앞으로 지금 벌써 나와 있는 AI 로봇이죠. 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AI 로봇을 지도문에 들어가게 해서 소수소원에서 훈련을 받는 유생을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뭐 여러 군데 오셨는데 일단은 요약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6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선비 정신은 제가 신학자가 왜 유교의 선비 정신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선비 정신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적절하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심오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으시겠어요?
글로벌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맞춰 선비 정신도 세계화되고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선비 집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유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유교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유교를 하고 선비 후손으로 하는 거는 과거를 자랑하는 그런 박물관에서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의 관심은 그것이 오늘날 지금 현재 그리고 특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더 관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선비의 고장인 영주가 지금까지 인재양성과도 그렇고 이쪽에서 과연 미래를 위하여 선비 인재를 양성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느냐,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주는 그런 혁신적인 선비 정신을 이러한 첨단 기술 과학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는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싱크탱크, 그러한 지혜를 창출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벌써. 특히 급격히 인공지능 AI 시대에 진입한 지는 이를 주도할 선비 AI 연구가 시급합니다. 선비 AI 연구는 도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는 선비 AI 연구를 통해 AI 시대를 선도하고 선비의 고장을 넘어 선비 AI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에다가 몇 달 전에 우리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안동하고 경쟁도 했지만 상당한 여러 가지로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먼저 선비 A라는 브랜드를 갖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청에다가 좀 그걸 확보하자, 특허를 받자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지금 시에서 나오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지금 선비의 고장 갖고 잘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선비 AR을 뺏겨도 됩니까? 안동에 뺏길 겁니까? 안동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러나 안동은 너무 하드웨어가 강해요. 아날로그적인 선비 유교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청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빨리 특허를 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선비 AI라는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안동하고 다시 한번 재밌게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뢰종선 여기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맞죠? 양반 AI 하십시오. 우리 선비 AI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후손들을 위한 영주의 위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비 정신과 AI를 융합하여 인간성과 기술이 조화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셔서도 시간 바쁘신 분은 그냥 집에 가셔도 되는데, 그러나 이왕 오셨으니까 좀 이에 관계된 풍부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이러한 오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뭐 들만 합니까? 예. 자, 제가 무성 출신이라는 거는 이제 대충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성 출신인데, 갑자기 종교 체험을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만나가지고, 이 예수쟁이가 됐어요. 예수쟁이가 되니까, 우리 무성 동네가 발칵 뒤집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무성 동네 가면 무조건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리고 나서 또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상당히 제일 총본산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칼발트 이런 사람을 공부를 해봤는데 그쪽에 가니까 많은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결국 같은 종교를 가져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을 제가 뭐냐고 봤더니 선비라는 것밖에 선비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DNA에 있는 선비로 가득 찼구나. 선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래도 나는 선비의 우선으로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마지막 선비로서 길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선비신학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그게 나중에 선비가 좀 외국 사람한테는 복잡하시니까 설명하기가 그걸 도로 바꿔서 도회신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예송이쟁이가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 무대에 나가면 신학이란 거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담론입니다. 예컨대 하버드 대학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이 되려면 신학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의 특별히 아이비리그 같은 거는 목회자나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학의 시초이기 때문에 신학이 안 들어가면 아직 학문 중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신학부가 오래되고 유명하거든요. 하버드 대학 신학부가. 근데 다른 나중에는 이제 신학부, 하버드라는 이름 자체가 하버드 목사 이름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목사인데, 목사가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버드 대학인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 신학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이 세속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학자들이 왜 아직까지도 돈도 못 벌어오는, 돈을 전혀 못 벌어오겠죠, 거의. 못 벌어오는 신학부를 아직 존재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 고든 카프냐라는 사람이 신학이란 건 신이라는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절대적인 가치의 증거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학문이니까 그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신학이란 거는 따라서 유교신학, 컨퓨시언 시올로지, 그 다음에 불교신학, 부디스트 시올로지 이런 말이 학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건 유교건 최고의 근거, 궁극적인 담론을 가지고 토론할 때는 신학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회신학 그랬을 때 도회신학 그러면 기독교 아닌데 그게 아니고 도라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고 나가서 신이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의 담론의 체계, 그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이런 신학교 안에서의 이 폐쇄 공간에서 특히 한국에서 보수적이고 그저 어디 가서나 제대로 행동도 못하면서 전도한다고 날뛰는 그러한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신학 그러면 거부 반응이 생기지만 신학이란 거는 사실 신학이 없으면 서구 문화는 서구 지식은 그거는 흔들어져요. 그게 기반이 우리가 마침 유학이
유학이 우리의 기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유교를 안 가르치면 안 되었고 서양은 신학을 안 가르치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학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딴 분이 뭐 신학 얘기할 때는 뭐 그렇지만 제가 도의 신학을 얘기할 때는 기독교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박사학위에서 쓴 거는 소위 우리도 성리학인데 우리 성리학도 하나만 알죠? 주자학. 그러나 주자학도 중요하지만 세계 속에서 성리학, 주자학보다 비등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인기 있는 그러한 그걸 신유교라고 그러는데 신유교의 유명한 스승은 왕양명입니다. 양명학이죠. 양명학은 여기 뭐 되게 후손들이 수두룩하신데 되게 후손들께서는 양명학 그러면 뭐 불교고 요거는 뭐 이단이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 한국이 왜 조선조가 망했느냐?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근대화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된 거는 성리학, 특히 주자학이 너무 세속화됐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망조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일본은 소위 주자학의 그러한 형식주의를 개혁한 것이 양명학이거든요.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세계화에 앞장서가지고 결국은 조선조는 망하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 거죠. 유교로 보면은 주자학은 죽고 양명학이 이렇게 한 건 너무 제가 비약을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선비를 보기 위해서 일단 양명학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20세기 신학자인 칼발트를 비교해서 유교와 기독교를 서로 만나게 한 그러한 것이 저의 학문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세계 속에서는 뭐 유학자라고도 하고 신학자라고 하고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에 대한 저의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진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어디 가서나 나는 선비 우선으로 육아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또 신자로서 기독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오셨죠, 오늘 영주에는. 영주에는 저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나 영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유교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DNA를 만들어준 건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인정 안 합니까?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독실한 기독자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죄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죄예요? 왜 은총을 저버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많은 우리 조상들을 왜 버리려고 그러세요? 천당 가면 조상들 안 만나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가면 또 나중에 뭐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겨우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거 번역하면 좀 골치 아프실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 한참 지난 후에 번역이 됐는데, 왕양명과 칼발트.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이 좀 비싸요. 그런데 하여간 뭐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는 특히 종교에서는 이 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결국은 저희 근처에 여기 많이 계시지만 뿌리가 퇴계 선생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뿌리인 장로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위 신학이라는 것의 하나의 기조는
칼빈이죠. 요한 칼뱅이 기저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를 했더니 결국 그래서 제가 이거 중앙일보 칼럼으로 한번 썼는데 칼뱅전에 퇴계가 있었다. 칼빈주의하고 퇴계 사상하고는 딱 갖다 놓으면 신하고 천하고의 관계만 가로에 묶어버리면은 거의 등식이 같아요. 우선 뭐 성악 10도, 예, 그 또 깔뱅이 주저는 기독교 강요를 다 왕을 위하여 자기 종교를, 자기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뭐 쭉, 거경국리란 것이 유교의 핵심이고, 거경국리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 되죠? 거경국리. 그러니까 경에 거하고, 경건에 거하고, 이를 궁구한다. 이게 이제 유교의 방법론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는 뭐냐면, fides quaerens intellectum,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뭐냐? 신앙과 이성의 관계성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신앙은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이단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건과 학문, 양쪽 다, 신학이나 유학은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학문이란 건 경과 리 또는 그 다음에는 경과 인, 경천여인, 이거 다 경건과 학문, 유교적인 용어인데 신학교의 교훈들이 다 이거예요. 경천여인, 경건과 학문이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이거는 이건 기독교래. 유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교를 모른다는 얘기죠. 유교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영주의 우리 교회가 유교를 알면서 기독교를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교를 모르고 기독교를 설교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 그 풍토도 모르고 제가 이제 뭐 신학자면서도 이렇게 가끔가다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깔뱅이 오기 전에 예수님 뭐 이런 거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사유적인 도식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깔뱅전에 퇴계가 있었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비자가 뭐예요? 선비사자가. 선비사자를 보면은 선비사자는 십자가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비사자를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그냥 땅에 박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전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딱 평평하게 쓸 수 있는 뭐가 밑에 밑받침이 있어야지. 한국 기독교는 유교를 안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밑받침이 없습니다. 선비사자에 이미 십자가와 밑받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선비도와 그 다음에 동양의 선비도, 서양의 선비도가 결국 유교와 그리스도교에 녹아 있는데 그 유학과 신학을 합친 것이 도의 신학이다. 그래서 유학은 거경국리고 이것을 동국도학 그랬죠. 소수성 가면 동국도학의 계보가 쫙 나오죠. 동국도학 신학은 경공과 학문.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도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학에서 기독교와 유교는 신학과 유학은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음양이에요. 기독교가 음이면 유교는 양이고, 유교가 음이면 기독교가 양이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신중심이고 유교는 인간 중심이고, 결국 신인간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야 그게 제대로 되는데,
결국 10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정말 이상한 몽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너무 인간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 초월성이 부족해지는 거고, 그래서 둘이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영주에 와서 기독교와 유교가 서로 통합이 되는, 우리 김기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소위 종교 간의 소통,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종교 간의 통합조차도 바로 실험할 수 있는 데가 영주다. 여기 스님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유불선이 다 모여 있고, 그러면서 그 유불선이 전부 다 뭐 제가 뭐 지금 족보에 있는 자를 써서 시원이라고 하지만 다 시원지예요. 여기가 화암종에 시원지 부속사고, 그다음에 한국 성리학의 시원지는 소수소원이고,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시원지도 여기에요. 아세요? 한국 천주교의 시원지? 맞아요? 홍유한이란 분이 수능 소수원 뒤에서 제일 먼저 천주교적인 수행을 하셨는데, 요새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그 복음에 나오는 기독교의 신약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도마는 뭐 예수님 동생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땅 끝까지 전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영주에 왔다 갔다, 그래, 왕유리에 왔다 갔다, 거기 동상이 있다? 전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빨리 여러분들 여기 뭐 있는지 몰라도 그거 홍보해가지고 일단 뭐 좀 해가지고 저는 도마도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마가 왔다 갔는데 그 외에 들어온 다 기독교는 그 후배죠. 하여튼 그렇게 기독교도 영주에 와서는 혁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회신학이라는 걸 했고, 여러분한테 나눠준 책은 이 책이고요. 그 전에 이제 책이 2개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은퇴하고는 글을 더 많이 써가지고 주로 영어로 쓰기 때문에 한글로 아직 번역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나오겠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여기가 오히려 요거 도회신학 1, 2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제가 완벽한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유교와 선비 정신을 세계화하는 것이 저희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 많이 쫓아다녔는데, 그것을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선비 정신의 세계화, 그것이 이제 저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종의 학문적 또는 그 활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를 한번 살펴보면 무슨 뭐 여성해방, 경제정의, 제1세기, 제3세기 나눔, 뭐 종교 간의 분쟁,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환경 생태계의 위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제 그 20세기 나중에 나타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이 중에 다 관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상당히 세계 신학계에는 상당히 빨리 데뷔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관련이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도
초테크놀로지 시대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전에 한 2번 정도를 걸쳐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한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너무 개신교는 조금 적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쪽으로 가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유교의 문제, 바티칸이 유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타난 이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종교, 특히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에 이제 지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또 도치는 이제 여기 영주에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도 불러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 해외의 그 학자들도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소수송까지 옥도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유교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유교 전도를 더 많이 한 거죠. 기독교 전도보다는. 전도사가 됐는데 유교 전도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소수소원에서 유생교육 1박 2일 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차 기독교와 유림 그리고 특히 이제 영종회를 만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종회에 이제 우리 김종길 종선하고 같이 이렇게 한쪽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또 한쪽에는 종선 영종회 한 70명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돌아가신 대개종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보세요. 세계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러한 기독교 대표자들이 와서 고인이 되신 퇴계종석께 이렇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절해요? 그 도도한 서양 목사 신부들이 와가지고 퇴계종선하고 맞절을 했어요. 박수도 나올만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티칸에 이제 지금 바티칸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는데 바티칸에서 이제는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동시에 그걸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이중적 또는 다중적 종교적 정체성을 인정하다까지 우리가 밀어붙였어요. 이제 저는 유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으로 되는데 별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 그전에는 2단, 3단 해가지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영주도 그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우리 백이 형님 어떻게 그 정도 급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소위 그 유교하고 기독교의 그러한 관계성에 대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인데 아마 폭력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중적 정체성이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초과학 시대 이제 소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챗GPT 소위 그 새로운 AI가 나타나면서 그것의 이제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헨리 키신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 사회는 인공지능의 부상을 대비하지 못했다. AI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할 수가 있다. AI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인간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지능이 나타났어요. 이거 뭐 인간이 물론 만들어 간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오늘날 거의 인류가 처한 최대의 화두이죠.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구글에 로 담당한 소위 레즈 커츠와일이라는 사람은 2030년 했지만 조금 늘어났어요. 2045년 정도 지금 뭐 얘기하는데 싱귤레리티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이렇게 팍 끓이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게 특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기술하고 인간이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2045년쯤 특이점에 오면은 인간이 다 포스트 휴먼. 그때 포스트 휴먼은 그거는 로봇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로봇과 인간이 연합된 존재. 그것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란 것이 어떤 건지 아직 그냥 하는데 그 AI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 나이에도 아직도 신학에 달라붙어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AI가 나타나면은 잘못 그들을 아직은 길들이고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하고 이 엔지니어들이 그러나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라나면은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신학자로서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골든타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AI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 있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사상을 가지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도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계상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AI가 인간보다는 더 많이 알고, 물론 더 많이 알고 있죠. 다 데이터를 대충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거를 어떻게 그것을 인간하고 같이,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미 영주시에서도 지금 시청에서도 그걸 갖다가 지금 하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사실 인간의 앞으로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면서 조용히 영주 무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노후를 좀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커츠웨일 같은 사람은 구글에 이러한 미래 AI에 대한 연구 총책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포스트 휴먼으로 이게 사이보그인지 인간인지 그다음에 인간과 로봇을 합친 건지 애매모호한 그러한 경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글이니 오픈 AI니 지금 소위 챗GPT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빅텍들은 대개 이러한 이걸 갖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트랜스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가장 최대 안건은, 종교 최대 안건은 이러한 트랜스 휴머니스트가 세계를 지배해요, 지금. 구글을 비롯하여 지금 빅텍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미 인간을 넘어서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는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제가 달라붙어 갖고 지금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가 이렇게 됐다. 물론 뭐 기독교에서는 안 믿지만 진화가 됐는데, 앞으로 진화는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진화였는데, 앞으로의 미래 진화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넘어서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환은 AI와 연합된 인간.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시도와 이러한 것을 강력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소위 빅텍, 소위 AI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H 플러스 또는 H2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그들의 프로젝트가 하나가 인간의 뇌를 기계화시키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타고 가면 모든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휴대폰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인간 아닌 새로운 것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 핸드폰 회사들은 돈도 벌라고 2년 만에 한 번씩, 2년도 안 걸리죠, 이제는. 2년 만에, 1년마다 한 번씩 막 바꿔가죠.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을 가지고 이 소위 빅텍 회사들이 우리를 좀비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 어딘가요? 이거 어딘가요? 소수서울이죠. 소수서울에 새로 그래서 제가 안동에 있는 몇 분들하고 세계 학자들하고 인공지능,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별로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출입을 별로 안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AI 시대의 뉴 휴머니즘이라는 뭐 이런 학회도 가서 선비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는. 거기서 이제 선비 그러면 뭐 개념이 어려우니까 유교 컴퓨션 AI, 유교적 인공지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앞으로 유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AI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AI하고 인간이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인간하고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루빨리라도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AI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인간은 AI한테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대절명의 그러한 역사적이고 세기사적인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고, 그러기 위해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AI를 그러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자 공존하는 존재로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것이 유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유교는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이 유교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유교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교적인 AI를 만들어내야 된다. 유교적인 AI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영주가 선비의 고장 영주가, 그러니까 유교적 AI라는 것은 선비 AI입니다. 그래서 선비 AI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비 AI를 빨리, 전번에 우리가 선비라는 걸로 먼저 등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동이 그냥 그랬던 것처럼 선비 AI라는 개념을, 브랜드를 빨리 우리가 특허로 등록하자. 그렇게 몇 달 전에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시청에서. 어떻게 됐어요? 시청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신청했어요. 박수. 신청 분명히 한 거죠? 근데 왜 저한테 연락 안 되죠? 꼭 되길 바랍니다. 뭐 누구 하든 간에 지금 전번에 우리가 선비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안동분께서 안동보다 먼저 따서 많이 우리가 이익을 봤잖아요. 이제는 선비 AI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따면 이익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저한테 표창장 줄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이미 이런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얘기할 데가 없는데, 우리의 김기진 원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김기진 원장님은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해안을 가진 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가서 교황청에 다 AI 담당하시는 대주교들 만나서 AI에 대한 대책을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에서 이제 거기서 소위 그 도의 신학, 도덕적 그러한 AI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빨리 AI가 인의예지신을 알아야 된다 주장한 겁니다. 인의예지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인간성에 대해서 인의예지처럼 사단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만들어진 담론이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신에 의하여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그런 본성이 있나요? 그것이 유교에 있고, 제가 보기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서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그것이 불교에서도 어긋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선비 AI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교뿐만 아니라 유불선 모두 다 우리가 합쳐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숙명의 사업이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선비의 AI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세계가 종말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벌써부터 부자들이 AI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AI를 선비적인 그러한 인의 예지를 아는 그러한 그러한 AI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존자로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나 오히려 유교보다도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 바티칸에 요청에 하여 Encoun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를 만난다면은 AI와의 교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의 신학적, 철학적, 사회과학적인 그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소속된 그러한 곳에서는 아시아적, 동아시아적인 그런 입장을 발표를 지금 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문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유교와 도가 사상을 AI 윤리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적지 않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AI 3대 강국, 미국, 중국, 한국,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선비, 이제 선비가 뭐 햄하고 족보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저 어른들 모시니까 아직도 무슨 이게 족보이고 그다음에 헌법, 언어법 갖고 이제 어법 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런 걸 넘어서서 글로벌 시대에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서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도로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래 세계를 위한 영주 선비도 문화 규명민 개발, 글로벌 21세기 글로벌 선비상 문화 제시, 아날로그 선비 문화의 근원처인 영주가 미래 우주사회 선비의 고장, 그리고 AI 시대의 참 인간의 모습,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교, 그리스도 및 종교, 여러 종교 간의 대화의 중심지, 그리고 선비신학, 도회신학, 선비 AI의 기원지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선비의 고향의 영주의 역사적 특성은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혁명적인 기획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학 기술 문명 시대의 미래 기획의 영주의 소명은 여 보시면 의상대사, 안양선생, 삼봉선생, 그 다음에 금성대군, 그 다음에 소수소원, 퇴계선생, 그 다음에 의혈단, 아더소숙, 그리고 홍유한,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결국 도마상까지 얘기가 있고, 모든 것이 종합되고, 삼국이 종합돼서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물론 싸기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또 그걸 통합하는 시원지로 되어 있던 영주가 앞으로 AI 시대에 선비 AI를 세계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물론 쉽진 않은 겁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주는 인간 생명 보존의 보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인공지능. 도덕적 인공지능. 그러한 선비 사상과 융합된 그러한 것에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직접 만드는 엔지니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사상적인 또는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그러한 지혜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도의 신학이 그거에 하나의 그 자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AI하고 인간성이 합친 선비 AI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나온 단어가 이제 기술하면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라는 건 테크노하고 로고스가 합친 건데, 서양 신학은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동양 신학은 제가 앞으로, 한국 신학은 도의 신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 로고스는 우린 도니까. 그래서 테크놀로지 하면 그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또 하나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테크노다오. 다오라는 게 이제 본래 원어로는 다오죠, 도가. 그러니까 기술과 도가 합친. 그리고 AI다오. 인공지능과 도가 합친. 다시 말하면 AI가 유가적인 도를 수용하는, 인의의 지신을 수용하는. 그래서 도의 신학이 기독교의 사랑과 유교의 인애정신, 선비정신하고 결합하고, 물론 이게 불교하고, 그래갖고 얼마든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주시의 시청이다. 빨리 선비 A 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선비 A라는 개념을 그냥 브랜드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한 지가 한 5달 된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곧 올 겁니까? 소식이 곧 올 겁니까? 소식이 곧 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여러분, 소식이 곧 오게 만들어야 되지요? 김대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국장님은 힘이 없어요? 고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AI를 연구 개발하고 교육과 인재 양성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해야 되고 영주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은 세계적인 영주는 이제 세계적인 세계를 살리는 AI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당해서 기계화되고 로봇화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AI가 매일매일 먹어잡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영주가 글로벌 선비 인공지능의 메카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하여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시겠어요? 결론입니다. 선비정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심오한 사상입니다. 선비정신은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글로벌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맞춰 선비정신도 세계화되고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급격히 AI 시대에 진입한 지금 이를 주도할 선비 AI 연구가 시급합니다. 선비 AI 연구는 도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는 선비 AI 연구를 통하여 AI 시대를 선도하고 선비의 고장을 넘어 선비 AI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주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후손들을 위한 영주의 위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비정신과 AI를 융합하여 인간성과 기술이 조화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김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